네, 4강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그 포인터에 대한 값에 접근해서 그 값을 읽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게 저희가 그러면 포인터를 통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위치의 값을 읽어오는 것 말고 그 값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간접 참조를 통해서 자,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메모리 위치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a라는 인티저 베리어블이 있고요. 우리가 포인터,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 그 포인터에 a의 주소를 넣어 놓으면 이 포인터를 통해서 그 A의 위치, A가 있는 이 메모리 위치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포인터 변수에 이 A의 주소가 들어가 있고 이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잘 압니다.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읽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값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변수 포인터 변수에 애스터리스크를 하면 그 위치를 찾아간다 그랬죠.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즉 이렇게 포인터 애스터리스크하고 포인터 변수하고 는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적어주면은 요 값이 이렇게 바뀌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밑에 같은 예제고요. 이게 PA인 경우고 여기가 A인 경우고 여기가 138번이고 여기가 138번이 들어 있으면은 애스터리스크를 통해서 이 위치를 찾아갈 수 있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여기 있는 값이 20으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P에다가 이 그냥 앞에 애스터리스크가 없고 P라고 적으면은 이 변수, 포인터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거죠.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바꿔주는 게 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포인터 변수 앞에 애스터리스크를 붙여주면은 얘를 찾아가고 여기 있는 값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얘가 2번이 된다. 그래서 얘 유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 애스터리스크가 빼먹어서 실수로 빼먹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로지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보면은 자, 우리가 앞에 봤던 거 그대로죠. A에 10이 들어있는데 포인터 PA에 인티저 포인터 PA에 A의 주소를 넣어 놓고 여기다가 자, 우선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 1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 A라는 곳을 PA가 가리키고 있고요. 이 PA를 찾아가서 이 PA에 있는 이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20을 넣어주면 얘가 20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출력을 해보면 20이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저희 예상대로 자, 우리가 요거 전에는 애가 10이 나오고 실제 우리가 간접 천주를 통해서 찾아가서 그 값을 바꿔주면은 A 자체가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용법 아주 간단하죠. 저희가 생각할 때 한 단계 더 찾아간다라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이 애스터리스크가 붙으면 한 단계 찾아간다라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은 그 동작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몇 번 이렇게 연습해 보면은 이 과정이 쉽게 와 닿을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인터를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이 포인터 자체가 한번 찾아가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얘를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시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자체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니까 나도 천천히 두 단계 걸쳐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작했던 질문이 있었죠.
자, 여기에 매개 변수의 포인터 변수로 받으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답을 얻었었고,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두 번째에 대한 해답도 얻으실 수 있겠죠. 자, 이 두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이 전달받은 주소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 a의 값을 3으로 실제로 바꾸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a의 주소를 PA에다가 저장을 해 줬죠. PA 안에 a의, 자, 이렇게 적어 볼까요? a가 100번에 있다면 여기 0이죠. 예, 여기다가 복사를 해준 거죠. 이 주소를 여기다 복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A라는 걸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3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 값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PA를 찾아가서 거기다 3을 넣어주면 실제 A가 3으로 바뀌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콜바의 레퍼런스와 유사한 형태로 함수의 변수를 넘겨주고 실제 원본 값을 건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change to 3라는 이 함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써왔던 콜바의 value 형태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바꿔 주었네요. 자, 이제 뭐 다들 예상하실 수 있겠죠? 얘가 어떤 동작을 일으킬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원했던 콜바의 레퍼런스 형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받는 건 이제 포인터 변수를 받아야겠죠. 주소 값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셨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받은 이 주소 값이 들어 있겠죠. 그 주소 값을 찾아가서 걔를 3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원본을 바꾸어 주겠구나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경우 0을 리턴하고 실패한 경우 -1을 리턴하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자, 그다음 메인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한번 다 호출해 보죠. 우선 value, 인티저 밸류 어떤 베리어블 벨이라는 곳에 0을 넣어 놓고요. 이 벨이라는 곳에 0을 넣어 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는 change to 3의 call by value 형태로 한번 넘겨 볼게요. 자, value를 그대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이 값이 여기에 복사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언더바 벨이라는 녀석에 0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언더바 벨이 있고 이 안에 0이 들어갔고요. 자, 이 안에서 얘를 3으로 바꾸어 주었네요. 3으로 바꿔주고 리턴 되고 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무엇이 나올까 예상되시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만든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 change to 3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얘는 주소를 넘겨주는 거니까 앰퍼샌드하고 벨 하면은 이 벨의 주소가 이 매개전 변수 언더바 벨인데 얘는 인티저 포인터죠. 이 안에 주소가 복사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걔를 찾아가서 3으로 바꾸니까 얘 원본이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value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 예상이 되시죠? 자, 실제 한번 타이핑 해보고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죠. 자, 우선 처음에 벨일이 100이었는데 첫 번째 콜바이 밸류 형태로 호출을 했을 때는 자, 이 안에서 얘를 3으로 바꾸었지만 이건 이 함수 내에 있는 이 매개 변수 이 녀석의 값이 바뀐 거죠. 저희 앞에 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스택 프레임에 이 change to 3 언더바 콜바이 value라는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 그 안에 언더바 벨이라는 변수의 값이 바뀐 거니까 전혀 이 실제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만든 주소 값을 넘겨줬던 change to 3를 호출하고 나서 보면은 얘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 값을 실제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이 원본 값 자체가 3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주소 값을 넘겨주고 그 주소 값을 이용해서 그 인다이렉션 해서 그거를 간접 참조해서 그 값을 바꿔줌으로써 원본 값을 바꾸어 줄 수 있다. 즉 콜바이 레퍼런스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 소스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직접 타이핑 해보시면서 한 줄 한 줄 따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간접 참조 그리고 주소를 얻어오는 것에 대해 배웠죠.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주소를 얻어올 때는 address of operator인 ampersand를 사용하고 그 주소를 찾아갈 때는 in direction asterisk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둘은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여주면 주소가 되죠. 얘가 주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주소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면은 그 변수를 찾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 동작은 반대 동작과 같습니다. 역함수 관계가 돼요. 자, 그래서 얘네를 이제 뭐 여러 개 붙여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것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저희가 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 거의 유사하죠. A가 있고 이 A의 주소를 가지는 인티저 포인터 PA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에 앰퍼센드하고 그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주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소를 찾아가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출력을 해보면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A에 앰퍼샌드 했으니까 일로 한번 가서 주소가 됐죠. 근데 그 앞에 또 에스터리스크가 붙었으니까 그 주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을 찾아와서 본인 그대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포인터 베리어블 하면은 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은 여기에서 변수를 찾아갔네요. 자, 근데 변수를 찾아온 거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였더니 얘는 또 다시 주소를 찾아가죠. 주소를 반환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걔를 출력했더니 그 주소가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역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터에 사용할 때 주의점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계속 강조해왔던 거죠.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참조할 변수와 그 자료형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료형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오는 몇 바이트를 읽어올 것인가, 어떤 형태를 읽어올 것인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제, 변수는 인티저인데 플로트 포인터에다 그 값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한번 넣어보면 그 값에 이상한 값이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얘는 플로트라고 생각을 하고 값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값이 이상해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 경우 사실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 이번에는 인티저 a인데 그 a를 주소를 넣어 놨는데 얘를 찾아가서 근데 얘는 더블 포인트입니다. 더블에 대한 포인트 베리어블이죠. 거기다가 어떤 값을 넣자라고 한번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a는 인티저 4바이트 그리고 여기 10이 들어있는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A인데 여기 뭐 100번이라고 해보면 이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얘가 더블 포인터네요. 그래서 얘를 찾아가고 에스터리스크를 통해서 얘를 찾아가고 거기다 20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정확히는 보시면은 자, A라는 베리어블 주변에 어떤 커럽트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더블 같은 경우
얘는 8바이트죠. 더블은 8바이트니까 자 얘는 더블에 대한 포인터고 얘를 찾아가서 여기서 뭘 쓰려고 하면 난 8바이트니까 이 8바이트에다가 뭘 쓸 거야 하고 여기다 뭘 쓰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선언한 이 A에 대한 공간이 아니죠. 얘는 엉뚱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접근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블로 했기 때문에 여기 접근해서 뭔가 쓰려고 하니까 이런 심각한 에러를 발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스택 어라운드에서 뭐 베리어블 A에 대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로컬 베리어블 스택이니까 로컬이겠죠. 로컬 베리어블 A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 강조해 왔듯이 포인터 사용할 때 항상 초기화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초기 값이 없을 때는 널 얘는 0이라고 했었죠. 이 0으로 초기화를 해줘라 라는 것을 강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포인터의 값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포인터 변수 안에 유효한 주소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포인터는 말했듯이 그 메모리의 주소를 갖고 있죠.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막 찾아가서 뭔가 하려고 해요. 저희 앞서 봤던 이 예제처럼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유효한 주소가 아니라 이상한 곳에 찾아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주소 공간이 요만큼이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내가 주소값을 잘못 줘서 요 공간에 뭔가 억세스를 해서 이 값을 바꿔버리면 이거 만약에 뭐 OS가 관리하는 중요한 데이터라면 OS 자체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에 유효하지 않은 주소값, 뭔가 이상한 주소값이 들어있으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OS들은 대부분 이런 것을 알아서 방어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해킹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항상 포인터를 사용을 할 때는 유효한 주소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저희가 포인터를 초기화할 때 보통 널로 초기화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널이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얘가 널이 아니면은 어떤 작업을 해주는 이런 유효성 검사를 간단하게 위에 붙여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널로 초기화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 널 같은 경우는 그 0번이라 그랬죠. 그럼 0번 주소가 되겠죠. 이 0번 주소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이제 OS가 관리하는 영역으로서 OS 차원에서 이 녀석을 방어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 초기화를 해놓으면은 이거를 인해서 뭔가 시스템의 오류를 뭔가 미치는 걸 OS 차원에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널로 초기화를 해준다. 정리하면 우리 초기화를 잘 해주고 포인트 값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까지 우리가 포인터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4강의 두 번째 강의 내용에서 이제 포인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는가, 초기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참조를 통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의 위치, 다른 말로 하면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찾아가서 그 값을 읽거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포인터와 이제 함수를 어떻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함수에 포인터를 어떻게 넘겨주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